옛날 한 평안감사는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가야 하는데 아들과 기생 자란을 떼놓는 일이 염려스러웠습니다. 너는 자란과 정이 깊어 헤어지기 어려울 듯하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련다. 어찌하겠느냐. 한때 눈이 어두워 한낱 기생인 자란을 가까이 하였으나 이제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렵니다. 이별의 날 자란은 너무도 비통하게 울었으나 도련님은 이별을 아쉬워하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도련님은 하루도 자란과 떨어져 본 적이 없기에 이별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며칠을 보내자 도련님은 자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해 절에 들어가서도 자란이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추운 겨울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란을 찾아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도련님은 거지꼴이 되어 귀신과 같이 파리한 몰골로 겨우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제 딸은 신임 사또 아드님의 총애를 입어 함께 지내고 있소. 멀리서 오셨는데 참 안 됐소. 도련님은 자란 어미의 박대에 이전에 죄지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살려주자고 했던 아전을 찾아갔습니다. 정자의 눈을 치우는 일꾼 사이에 섞여 들어가면 자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도련님은 정자에 가 빗자루를 들고 일꾼들과 눈을 치웠습니다. 서툴게 빚으라는 꼴이 웃겨서 신임 사또의 아드님이 자란에게 이 모습을 구경하라고 부르자 자란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길로 자란은 아전의 집으로 찾아가 도련님과 함께 깊은 산골로 몰래 도망쳤습니다. 자란은 부지런히 일하고 폐물을 팔아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당신은 재상의 외아들인데 기생에 빠져 부모를 버리니 불효막심합니다. 어찌하시렵니까? 나 또한 그 점이 걱정이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은 과거 급제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입니다. 도련님은 3년을 공부하였습니다. 그가 나태해지면 자라는 그를 크게 꾸짖고 또 격려했습니다. 이윽고 과거 시험일 도련님은 답이 샘솟듯 떠올라 단숨에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의 답이 장원에 당선되니 당시의 임금이었던 성종은 친히 그를 불렀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내가 너를 벌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숨기지 말고 낱낱이 아뢰어라. 도련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드리자 임금은 감탄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용서하고 자라는 이토록 내조를 잘했으니 신분을 올려 아들의 정실로 삼으시오. 도련님이 어사화를 꽂고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가니 온 가족이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도련님의 부모는 가마를 준비해 자란을 데려왔고 크게 잔치를 열어 자란을 본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둘 낳고 기르며 백년해로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토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인방이 편찬한 야담집인 천예록에 실린 글인데 여기서 야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재미있게 각색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소설 인규 옥소선은 눈을 쓸어서 옥소선을 만난다는 의미로 이별했던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따온 것입니다. 옥소선은 자란의 호입니다. 옥소는 옥둥소를, 선은 선녀를 의미하므로 옥소선을 호로 삼은 자란은 음악의 조예가 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도련님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도련님은 자란과 부부처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천시하는 당시의 가치관에 따라 자란을 쉽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곧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명문가의 자제로서 갖는 모든 명예와 권력도
부모에 대한 효도나 일신의 성공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의 최고 덕목들도 뒤로 한 채 자란에게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천민인 기생이었으며 이미 다른 남자와도 잠자리를 한 자란이 도련님의 정실 부인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한 남편만을 섬겨야 했고 양반의 본처는 양반만이 될 수 있었던 조선시대에 이미 다른 남자를 섬긴 적 있는 데다가 천민인 자란이 정실이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도련님은 부모와 집안을 버렸고 자란은 관청에 소속된 기생이면서 그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련님과 자란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이룬 후에는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양반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자란과 도련님은 유교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사랑의 가치를 지켜냄과 동시에 당대의 보편적 가치였던 효와 사회적 성공마저 쟁취하여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을 모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